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전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름부터 뭔가 신비롭고 흥미롭지 않나요? 대체 이곳은 어디고 왜 인류 역사에 그토록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요. 먼저 메소포타미아가 정확히 어디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메소포타미아는요, 고대 그리스어로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두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유유히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두 위대한 강이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농사를 짓고 마을을 형성하며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마치 신이 내려준 선물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이 비옥한 땅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4000년경부터 독자적인 도시 국가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르, 우루크, 라가시 같은 이름들은 고대사 시간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도시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주지를 넘어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들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서울이나 뉴욕, 도쿄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집약된 곳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문명의 근간이 되는 발명과 혁신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문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쇠기 문자, 즉 서령 문자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명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주로 곡물이나 가축의 수를 세거나 물물 교환 및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회계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왕의 업적을 기리고 법률을 기록하고 종교적인 내용을 담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되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이 문자를 통해 최초의 소설이나 시가 쓰이고 신화가 기록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도 작성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생각만 해도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바퀴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위대한 발명 덕분에 무거운 짐을 수월하게 나르거나 바퀴 달린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바퀴가 없었다면 물건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산타클로스 썰매처럼 혹은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운반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과장이지만요. 바퀴의 발명은 단순히 운송수단의 혁신을 넘어 교통과 물류 시스템 전반에 혁명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답니다. 법하면 우리는 흔히 함무라비 법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원칙, 즉 탈리오 법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물론 현대 사회의 법체계와는 차이가 있고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정의를 실현하려는 고대인들의 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전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약속과 규칙을 지키며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외에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천체의 운행을 예측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의 기본적인 틀과 체계가 바로 이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복잡한 계산이나 측량, 시간 측정 등을 위해 60진법이라는 독특한 수학 체계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60진법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흔적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에요. 농업기술의 발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강이 만들어준 비옥한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교한 관계 시설을 구축하고 쟁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 땅을 깊게 갈아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였죠.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달 덕분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의 규모와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마치 현대의 스마트팜 기술처럼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첨단 농업 기술이었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들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이 지역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문명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마치 여러 시대에 걸쳐 다채로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 같았을 거예요.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더욱 풍성하고 복합적인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답니다. 이들이 남긴 찬란한 예술 작품들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정교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 화려하고 섬세한 장신구, 그리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건축물인 지구라트 신전 등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지구라트는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하늘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종교적 염원과 우주관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죠. 상상해보세요. 높이 솟은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올라서면 두강이 굽이쳐 흐르는 광활한 평원과 푸른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정말 장엄한 풍경이었겠죠? 어떠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말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사용하는 문자, 바퀴, 법률 체계, 심지어는 시간 계산 방식까지 이 모든 놀라운 발명과 혁신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 메소포타미아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옵니다. 정말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죠. 앞으로 고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메소포타미아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들을 꼭 함께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신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